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를 위한 그냥 진단 방송, 지수 진단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실 몇 개 담아놓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종목 보지 않을게요. 종목 보지 않고 짧게 의견만 전달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뭐 요즘 장이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따로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구독자님들이 어떤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 잘 공감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되게 공포스럽고, 힘들다는 장 자체만으로 봐도, 되게 좀 멘탈들이,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얘기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코스피 121선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21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거기에 봤던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간대죠. 여기 구간대에서 11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구간에서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왔죠. 달러가 환송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어제 좀 그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한 건 바닥을 다졌으니까 상승입니다 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마다 분명 말씀드리면 하락장이고 폭락이긴 한데, 종목마다 낙폭이 달라요. 다르다는 건 정말 종목이 많이 빠져가지고 주포의 금액이 손상될 정도의 금액대에 있는 것들은 하락이 정말 제한적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도 심지어 있어요. 대부분 하락이지만 더 다른 것들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밑에 저점이 있고 더 밑에 바닥을 다져야 될 수 있고, 때로는 오바돼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주포들의 금액이 손상되게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폭락할 땐 주포들도 모두 수익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 매물대가 위에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금 또한 항상 안녕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이 돼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도 보고 걱정되시니까 돌려보시고 했겠지만, 단기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 자, 다 지워버리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표를 그리면서 대응 전략과 그 위치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보면, 자, 추가 하락 가능합니까? 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일단 추가 하락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하고, 가능한데, 일단은 딱 여기 밑단 정도만 열어놓을게요. 하루이고, 금요일이긴 하지만, 여기 밑단. 그다음 여기까지 열어놓을까요? 3010포인트. 여기까지만 딱 열어놓고, 더 이상 열어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바닥은 잡혀야 돼요. 바닥은 잡혀야 되고, 저도 바램은 얘기 드렸죠. 바램은 더 빠지지 않고 횡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항상 열어놓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3000포인트 반납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표까지 남겼지만,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당장 하루만 낙폭을 보면, 자, 테이퍼링이라는 우려감도 나왔고, 뭐 대북 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막 정말 싱숭생숭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 진단을 넘어선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바닥을 논한다라고 하면, 어제부터는 그랬죠. 조금씩 매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바닥이라고 보고 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그 수치들이 나왔던 종목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이 잡힐 겁니다. 잡힐 겁니다. 좀 건방지죠. 감히 시작의 하락을 진정을 예고한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과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동원했을 때 제가 진단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은, 바닥은 곧 잡힐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 가지 또 이유와 지표가 있겠지만, 자, 달러 얘기도 많이 드렸고, 달러에 대한 이유의 상승에 대한 이유도 얘기 드렸고, 자,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내일이죠, 아니면 다음 주 초 안에 바닥은 분명 나올 겁니다.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 두 번 낙폭이 어디까지 밑꼬리를 달아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자리대에서 정말 진정하게 멈출 건지, 하지만 바닥은 곧 잡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닥의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는 거죠. 하지만 바닥 신호가 잡히고 바닥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 또 공유를 드리겠지만, 일단 바닥은 잡힐 것이고 잡힐 거다. 왜냐라고 또 얘기를 드리면, 일단 달러 인덱스 얘기 드렸고, 달러 환율 얘기 드렸고, 달러 환율은 오늘 거기까지만 잠깐 볼까요? 일단 환율 보면서 볼 수 있는 건 보면서 지표적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종목은 안 볼 겁니다. 자, 달러를 보면 달러의 고점대 얘기 드렸어요. 여기 부분 얘기 드렸고, 자, 오늘 어제 또 얘기 드렸죠. 달러도 하락이 시작이 아니다. 지속 하락이 필요하다. 아직 달러 그 선물도 5월선도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바닥을 벌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간대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 달러 인덱스도 또 꿈틀꿈틀하고 하지만 달러의 상승은 또 제한적이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많이 달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단기적으로 또 보시죠. 1파 그리고 자, 이제 파동으로만 단순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자, 파다 1파 2파 볼 수 있다면 3파 그리고 되게 느리죠. 4파. 자, 파동으로,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도, 자, 마지막 5파가 되겠죠. 이게 단기적,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동, 그냥 모든 지표를 동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달러가 엄청난 시세, 엄청난 각도를 올리면서 치어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상으로도 마지막 파동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림이고, 추세도 엄청나게 가팔라요. 마지막 불꽃 시세 느낌 같은 정도로 내고 있다. 하지만 저항이 쉽게 흐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 보시면, 자,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구간에서 뭐 꼬리가 남든 뭐하든 여기 구간을 쉽게 넘지 못하고 내려가지 않을까, 좀 아니면 멈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차트만 잠깐 본 건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지속적 얘기 드렸어요. 지속적 이유. 자, 오늘 하락이 되게 또 컸고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 드리면, 이제는 조금 진단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가 달러 상승 뭐 얘기했는데, 달러 상승은 곧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 드렸죠. 분명히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러 상승 이유는 코로나라고 얘기 드렸어요. 코로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신이 공급이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악재가 터졌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진다라는 악재가 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상승, 원달러 확률이 튀어오르는 거고, 그게 시장 하락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더 빠지지만 않고, 자, 다음 재료가 뭐냐라고 그러면, 하락을 진정을 시켜주고 그나마 반등 줄 수 있는 재료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백신 접종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8월 말 9월 정도로 얘기 드렸고, 그렇게 돼서 하방만 다져진다면 상승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 바닥을 다진다 라고 얘기 드리면, 일단 중간값으로 볼게요. 수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중간값으로 이렇다 라고 보면, 여기 안에서 끝이 나야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이 추가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과 동시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자, 요게 목표치라고 하면, 목표치에
중간값인 여기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의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어제 또 그젠가 어제 얘기 드렸어요. 자, 멈추지는 않았는데 매매 동향을 보면 매매 양은 줄었다. 코스피 시장을 봐도 뭐 조 단위, 2조, 1조 단위로 매도하다가 지금은 몇 천억 단위로 줄었어요. 그것도 되게 적다는 거죠. 적고. 그리고 매도의 물량이 상당히 적어진 이유를 보시면 또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보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여태까지 지켜줬던 퍼센티지. 그게 30%가 깨진 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냐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전 쭉 데이터를 봐도 뭐 금융 위기, 뭐 어떤 시기 항상 하락장이 있었고 항상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2014년, 14년, 15년, 18년, 19년 계속 뭐 악재가 있었고 항상 하락을 반복했던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코스피 기준으로 30%가 크게 하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도 많이 팔고 올해 하도 많이 팔아서 지금 30%가 하회될 수 있는 증시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도 많이 나와주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정말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말 있는 거를 정말 30% 밑으로 판다라고 보면 아마 여기 하단까지도 뚫리고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여기 3000포인트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봐요. 때로는. 하지만 그 금액대를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지켜줬던 그 30%의 비중이다 라고 보면 여기를 닫아놓고 봐야 된다. 닫아놓고 봐야 되고, 앞으로 5조, 6조, 7조 이렇게 정도가 매도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여기 하단이 여기가 깨져야 된다요. 깨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금액 꽉꽉 채우면 여기까지 또 하락될 수 있어요. 일단 하락도 내일도 보겠지만 하락될 수 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지금 종목을 손절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못 사고 물리고 맞아요. 뭐 팔 수도 있고 한데, 자, 지금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건 언제냐 얘기 드리면 하락의 그 바닥에서 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가 하락의 끝이냐, 여기 3000포인트, 3040포인트에서 멈춰 주느냐, 2900포인트까지 깨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낙폭에 봤을 때 달러 그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그 다음에 하다 그러면 자, 두 가지 경우로 보면, 자,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 여기치 여기까지 더 빠진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 여기치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락했을 때 달러 그 외국인 매도를 하락했을 때 반등해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수치. 여기에 대한 낙폭 과대로 분명 그 시장은 여태까지 봐오셨겠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어떤 공포가 와도 올라와요. 어떤 팬데믹 5일 10일이 와도 올라오고 항상 그래요.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만 잡히면 절반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매도는 그때 고민하자. 지금 매도를 하고 할 때가 아니다. 매도는 반등해주고 고민하자입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시장별로 그렇고, 시장이 일단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거죠. 계속. 자,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더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한 제한은 있겠지만 열어놓고 빠짐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정말 현금 비중이 있으시고 신규 투자자시라면 그때는 예전처럼 제가 했던 투자 방식, 여기에서 항상 언급드렸던, 올해 하반기 언급드렸던 뭐 3번 정도의 분할 매수해라 기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바닥이라고 하면 투자 비용의 뭐 50%, 100%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다 가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달러가
그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충분히 이제 백신 접종, 제가 말씀드렸던 백신에 대한 보급도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닥만 다지면 된다. 그러면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날지언정 25% 정도는 회복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본전가에 오거나 아니면 약손실로 끊어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 정말 시장의 방향성의 문제에 따라서 털어내야 될 수 있는 종목은 있어요. 또 손절해야 되고 섹터 구성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잘 가는 놈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 종목을 꼭 물타기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시장은 항상 트렌드가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72,000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72,000원 찍었다고 가정하자고요. 72,000원 찍었지만 다시 72,000원에서 비중을 태워서 다시 회복을 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력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냥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지만 굉장하게 공급을 많이 하고 되게 주가가 날아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주가가 하늘을 고공행진하고 있었고 주가가 가대남포로 빠졌다는 거죠. 그럴 때 회복도 그만큼 빠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편입하는 게 그 마이너스된 구조를 회복하는 데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도 시장 봐야 그때 테마가 메타버스인지 뭔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계좌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란 얘기죠. 그때 비로소 매도나 종목 리밸런싱을 고민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일단 관망하면서 바닥을 보고 정말 바닥이 잡혔었다고 볼 때 내 남은 금액이나 때로는 이럴 때 마이너스 통장을 건들기도 하죠. 마이너스 통장을 봐서 여유자금 있을 때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지표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코스피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 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이때죠. 이때 하락장 때, 작년 하락장 때도 엄청나게 되게 강했던 하락장이에요. 이때도 종목별로 20, 30%는 우습게 빠졌습니다. 왜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서 지수적으로는 크게 밀렸던 구간은 아니지만, 올라갈 때 다른 종목, 빠질 때 다른 종목, 올라갈 때마다 가는 종목은 또 흐름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대세 상승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 못 간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30% 여기서도 깔린 종목이 있고, 여기에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서 고점에 산 것들이 회복되는데, 여기에 왔다고 고점에 회복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요 정도 왔어야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는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구성은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고, 좋은 종목을 찾고 발굴하는 게 사실 종목 발굴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좀, 제가 오히려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의 고민이나 종목에 대한 그 궁금증,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때로는 좋은 종목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종목 상담을 하다가 발굴한 종목들이 꽤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 저도 종목을 다 보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는 자, 또 다른 의미로 주봉 월봉을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예전에 아까 제가 한번 그려놔 본 건데, 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요 정도의 조정. 어떻게 보면 아까 또 엘리어트 파동과 비슷한데,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이 이랬고, 자, 조정이 상승이 요랬고, 가팔랐죠. 조정이 이랬다. 보시면 항상 상승과 조정은 항상 있어요. 시장은 큰 틀로 보면 상승 조정이죠. 이때보다 보시면 요때 그 조정보다 지금 조정이 어마무시하죠. 그 이유는 이때 상승했던 각도보다 이때 상승했던 각도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비교하면 정말 2배 정도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2배 정도 이상의 시간이, 조정 기간이 걸려야 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2배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2배 정도의 조정이 되죠. 좀 더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땐 충분한 조정 기간이 맞아요. 주봉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다는 거죠. 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 대세 상승장과 지금은 분명 다르긴 합니다. 이때는 뭘 사도 올랐던 시장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그만큼 어렵고 제가 얘기 드렸죠. 아마 그 파동이 나와도 마지막 한 번 정도의 파동으로 시작은 되게 힘들릴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제가 봤던 재료는 요 파동으로 마지막을 봤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위에를 봤습니다. 조금 더 위에 요 정도 파동을 기대했지만 거기에는 글로벌 악재와 백신 공급과 뭐 여러 가지 악재와 뭐 그런 게 끼면서 지금의 현실치가 된 거죠. 행보하다 재료를 기다리다 재료가 다 다르지 않아서 결국은 하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 20주선을 봐도 자 20주선을 깨졌던 건 여기와 그 다음에 지금이 유일하죠. 지금. 그리고 보시면 자 월봉으로 또 보면 요렇게 똑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죠. 요렇게 상승과 요렇게 두 달 조정. 두 달이죠. 이때도 이때가 그 힘들었던 그 3중 그 패턴을 그렸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 그리고 올해는 또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 상승이 가팔랐어요, 사실. 이때가. 자, 그렇게 되고 또 2주 조정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에요, 지금이. 전 큰 시장으로 보면 당장 종목적으로는 어렵고 시장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 필요했던 조정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하신 분들은 예전에부터 보시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사실 없어요. 최근에 봐도 이렇게 가파르게 각도만 한번 보십시오. 자 상승이 됐던 각도를 보면 자 이런 각도의 추세로 타고 갔던 거예요. 자 요걸 대칭 해봐도 요 정도의 각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적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길이로 이렇게 봐도 엄청난 상승이었던 거예요. 이번 상승이 이렇게 올랐던 거죠. 이렇게 연봉이에요. 연봉 월봉을 봐도 이렇게 올랐던 적은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자 지금의 조정은 그래 그렇다고 치고 손절할 땐 아니라는 거죠. 조정을 거쳤다면 정말 대세 상승 다시 간다 이게 아니라 하락은 멈추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등이 나올 때 고민하자입니다. 이제 좀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실까요? 뭐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봉만 보시면 연봉은 이게 여태까지 1년치 연단인데 연봉만 보면 미국장하고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힘든 와중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고점 꼭대기에 보이실 거예요. 1년, 2년 단위긴 하지만. 그래서, 자, 지금 이번에 비중이 오고 하면 뭐 하면, 자, 어려운 지수 때 테이퍼링 오고 뭐 하고 정말 내년에 힘들고 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드렸는데,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이번에만 정리 잘 해놓고 조금 길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 그래서 한 번의 파동 정도만 봤던 건데, 그 파동을 쉽게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공포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공포예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짧게 보면 이 낙폭을 좀 과하고 이겨낼 수 없지만 이렇게 낙폭이 과한 만큼 반등도 분명 올 것이라는 거죠.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은 공포지만 손절은 아니다. 그래서 저가에 싸게 사서 가져가면 충분히 회복을 노려볼 수 있고 때로는 수익을 내기 좋다. 그래서 신규 투입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그렇다. 그래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보면 코스피에 많이 얘기 드렸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내용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을 얘기 드렸죠. 여기 또 코스닥 121선과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얘기 드렸던 게 994포인트 4포인트 정도에서 방송을 마무리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에요. 정말 제가 봤던 밑단의 최후선이 여기인데 추가적으로도 분명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처럼 열어놔야 됩니다. 다음 구간대를. 자 보시면 960포인트 960포인트 정도까지 또 일단은 열어놓는 건 맞긴 해요. 참 잔인하지만 그래요. 하지만 마찬가지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렇고. 자, 빠르게 보면 주봉을 보면 또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20주선을 깨졌을 때는 항상 기회였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깨졌다. 그러면 이때가 작년 공포 때인데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왔죠. 분명 이 와중에 바닥은 다지고 강하지 않아도 반등은 나올 것이란 얘기죠. 반등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반등 때 하는 거예요. 반등 때.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빠질 때 파지면 정말 손해가, 내가 주식을 앞으로 안 해라고 하더라도 빠질 때 파는 것은 정말 손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손실의 극대화. 하지만 분명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빠졌을 때 파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그래요. 자, 이렇게 빠지고 공포스러워도 항상 반등은 나온다. 그게 주식시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요. 언제든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세고 힘들지언정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대충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괜찮다. 다만 팔지만 않으면 손실 아니에요. 팔지만 않으면 손실 아니니까 괜히 공포에 어중간한 금액에, 최저 금액에 팔지 마십시오. 일단 또 바닥은 지켜보겠지만 계속 지켜보자고요. 외국인의 매도 줄어든 것과 백신 공급과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최저가에 팔 수는 없다. 내 손실을 극대화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죠. 일상에 집중하시라고. 일상에 집중하십시오. 일상에 집중해야 돼요. 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200도 보면 정말 코스피 200은 빠질 자리도 없네요. 이제 자리도 없고 정말 어떡하라는 건지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만 보면 당장이라도 반등 나와야 될 것 같죠. 코스피 200만 보면 빠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는 건 정말 이제 뚜껑 아예 열렸다는 거죠. 코스피 200만 보면 375까지 열렸으니까 너무 열렸다. 그래서 아무튼 힘든 장중에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바닥만 다지면 돼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종목적인 거나 이런 것들, 자 이제 지수 바닥이 잡혔을 때 우리가 저가에 때로 노려볼 수 있는 것들, 때로는 바닥을 달렸을 때 대응해야 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서 시장 또 이겨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또 가능한 부분에서 또 의견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일상에 집중하십시오. 안 팔면 손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